내가 민주당의 적통으로서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소회와 네. 회환을 좀 거기 용서라는 단어 안에 묻어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호남의 적자다. 네.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에서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게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좀 불편한 부분이 누구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너무 앞서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라든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희망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구체적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빅텐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급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요동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요동칠 수 있는 여지는 원칙과 상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빅텐트의 그 동력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광주에 온 이낙연 전 대표 눈물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탈당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거죠.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운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다음 기사 이어보겠습니다. 호남간 이낙연 이번 주 후반 용서 구해야 할 듯.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구체적으로 탈당은 어느 정도 있었고 추후에 이준석 대표나 김준석 대표랑 합당하실 때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낙연 신당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구체화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압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주원규 의원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뭐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퇴원을 한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신당 가는 길을 멈출 순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타임 스케줄대로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사실은 조금 그런 발언들을 늦추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었지만 네. 이제 그냥 드라이브를 거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타임 테이블대로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 안에 용서가 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내가 민주당을 지키지 못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의 적통으로서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소회와 네. 회환을 좀 거기 용서라는 단어 안에 묻어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호남의 적자다. 네.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에서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게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좀 불편한 부분이 누구든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너무 앞서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라든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희망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구체적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빅텐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조급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요동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요동칠 수 있는 여지는 원칙과 상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빅텐트의 그 동력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원칙과 상식의 4명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용서라고 얘기를 한 거는 민주당한테도 그리고 호남 민심에도 좀 호소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창당 추진 과정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관련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네, DJ의 유언처럼 단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이 보기에 이거 이낙연 전 대표한테 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말씀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십니다. 그런 국민들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급한 길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이건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두 사람이 약간 다른데 방점을 찍고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디에 방점을 찍는 게 맞는 겁니까?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DJ 정신,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면 야권은 통합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민주당도 그동안에 여러 굴곡을 통해서 분단과 분열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통합하자. 그리고 내부 분열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바로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내부에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DJ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특히 이낙연 대표 용서를 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용서가 구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한계 그리고 국민적인 뭔가 혐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제3지대의 필요성이나 일부의 그런 무당층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거대 양당에 대한 혐오의 반사이익을 얻는 제3의 그런 신당 창당이 아닌 정말 제3의 시대가 이런 한계 속에서 어떤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거대 양당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더 나은 선택지냐 새로운 선택지냐라는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에서 단합과 통합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메시지다.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구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어요. 네.